봅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2016년 촛불혁명 5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네. 촛불 정부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개혁 정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실망과 분노가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로 귀결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에 그 빛의 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도 또 다시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재벌 이슈를 그리고 노동 현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인데 이런 추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은 그 뿌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민주당 정체성 중에서도 우리 국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적 계승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것이 이게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여대 야소 정부의 출범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정부 그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은 그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할 문제라든가 기존의 기획재정부를 분할하는 문제라든가 그 검찰 개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처음에 이제 승기를 잡았을 때 제대로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30일 동안 인수위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또 하나의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 2030 청년들의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있네요. 네. 이럴 때 청년을 내세우는 것도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올드 패션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국회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성일종 의원이 도와서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흡사 뭡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나오면서 그 지지자들하고 인사할 때 학잠 입은 대학생들 세워놓고 그랬죠. 대통령실이 그런 거 기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획하고 똑같은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창의력마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되는 캠페인을 하려면 국민들의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좀 새로운 방식의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는 거 재방송 아닙니까?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청년들이 내세우는 이 한덕수 총리의 당당한 대선 출마 촉구에 있어서의 캐치프라이즈라고 하는 게 해당 보도 자료를 보면 경제와 통합에서 가장 탁월한 수 한덕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사실 통합도 지금 결국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했던 그 지난 2년 반 동안의 역할을 본다면 이태원 참사 때 한덕수 총리가 가서 했던 말과 행보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계엄 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적절하다 혹은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게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통해 가지고 아예 혼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요새 더 안 좋다. 심지어는 역성장하고 우리의 지금 4만 불이 2년 늦춰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하나도 맞지 않는 현실 인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공학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감동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 이게 과연 이제 예를 들면 DJP 연합이라든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같은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2030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이 띄우는 게 1차원적인 게 그 하버드생 길끼리 뭉쳐라. 쉽게 얘기해서 2030에서는 이준석이가 인기가 좋으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이제 7080에 인기가 있는 한덕수가 이준석하고 합치면 그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단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유권자들을 굉장히 낮게 보는 굉장히 하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똑같이 바로 홍준표 이제 전 시장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권성동과 이재명도 같은 학교인데 연대해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아주 단차원적인 사고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유치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 최근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들었었는데 자기는 이제 현금밖에 안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고 실제 본인의
지금의 현실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아니, 것은 잘 알고 있죠. 실제로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쉽게 국민의힘 그 2차 경선할 때 안철수랑 같이 토론회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제 러브콜을 보냈잖아요. 굳이 꼽으면 4명 후보 중에서 이준석한테 러브콜 보낸 사람들은 다 아웃된 거예요. 그러네. 본인도 이미 감출 수 있는 다리가 이미 불살려졌다는 판단을 할 것 같고 다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한다면 진짜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10%를 안 넘으면 그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외형이 작기 때문에 10%를 얻는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 같다. 네. 지금은 무조건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지만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 연합, 범보수 빅텐트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또 했던데 더 큰 집을 짓기 위한 단일화가 예정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당의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자당의 경선, 예. 사실상 당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당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꼬아가지고 또 단일화를 해서 뭔가 쇼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에 안 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옛날 방식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국민의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는데 저 밑단에서 자기들끼리 막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 이 한심한 작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 진짜 또 한심한 분이 이낙연 전 총리.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거명도 안 해주는데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이 굳이 통화에서 언급을 해가지고 약간 띄워준 건데 아니 그런데 이분 머릿속에 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장밋빛으로 이렇게 했죠. 내가 한덕수하고 국민의힘 후보랑 같이 TV 토론 나가. 그러면 이낙연이야. 이런 얘기가 올 거야. 그럼 단일화는 혹시나 이변을 일으키고 뭔가 그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이런 아마 착오적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꿈 깨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방금 전에 조갑재 대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나가면 60, 50, 40이다. 456이다. 이 그림이 좋지 않냐. 거기에 한덕수 막 다 올드 패션들 본인도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정치 안 하시니까. 예, 정치 안 하시 기자니까. 예, 예. 아직도 현업 기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로 좀 승부를 하는. 아니 근데 그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40, 50, 60 전략이 네. 본인이 다 만난 분 위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러네. 만나보는 나한테 구애한 사람 위주로 취재원 취재원 중심으로 지금 사고를 한다. 네. 아니, 그 시민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아까 이게 그 한덕수 보도 자료에서 뭐 가장 탁월한 수 한덕수 이렇게 네. 일종의 이렇게 언어 유희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댓글창에 무리수라고 반박을 해주십니다. 이제 이 정도로 훨씬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보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그걸 놓고 토론을 좀 오늘 밤에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4일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는 어떡하나? 관계없는 얘기 왜 하세요? 우선은 4.5일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 대기업에서는 4.5일제 하는 데가 꽤 있고요. 그래서 4일, 5일, 5일, 4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미 온 미래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해가지고 또 하면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월목 방송으로 바꾸면 정부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너무 좀 건설적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빛나는 우리의 계몽이냐 미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에서 정말 이제 그런 얘기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너무나 길바닥에서 너무나 많은 그 고생을 했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잘 지켜낸 것이고 이제 6월 대선을 통해서 좋은 사람 대통령으로 잘 뽑아서 이후에 우리가 굳이 정치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벌써 11시 2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